그러면 요 지금 부동산 거래 계약,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에 신고한 책이 신고 들어가라고 했죠. 자,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쌍방이 직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가지고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쌍방, 가불이 직거래했는데 토지의 소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었고요. 을의 주소지는 미추홀구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서구청장에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이들은 서구청장에게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들어가야 되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안 하면. 그럼 이제 신고서를 씁니다. 신고서는 무조건 써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그래갖고 이제 써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출하는 방법은 방문 신고의 방식과 전자 신고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 전자 신고 방식은 인터넷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자 신고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갖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RTMS. 이게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요걸 갖다가 딱 조회를 하면 뜰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 이제 딱 접속을 하면요. 이게 어디 있는 물건인지 그 주소지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인천광역시 서구 글로 이동하고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갖고 성명, 주민번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전자신고하려면. 그래갖고 그 인증서를 이제 가지고 로그인을 해요. 그래갖고 매도인이 먼저 쓰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매도인이 이제 거기 또 매도인란, 매수인란, 개공사란 이렇게 체크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와요. 신고서를 쭉 작성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전자서명을 클릭을 딱 해요. 그럼 다 써진 거예요. 쓰고 나서. 그리고 매수인한테 알려줘야 되죠. 내가 썼으니까 네 내용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제출해라. 그럼 매수인이 다시 접속을 해요. 그래갖고 매수인이 성명, 주민번호, 공동인증서라다가 매도인 써놓은 걸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확인했더니 내용이 이상 없어요. 그리고 전자서명 클릭 딱 하고 제출을 하면은 바로 이제 서구로 내지는 겁니다. 이게 전자신고예요. 이게. 그럼 방문신고는 서구청을 지금 방문한다는 얘기죠. 이때 지금 당사자 직거래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둘이 방문 신고할 때 같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은 같이 하고 1인만 가서 제출하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이거. 같이 가야 될까요? 1인만 제출하면 될까요? 1인만 제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의할 점은 그거죠.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맞았어요. 근데 이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매수인이 내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할 일이 더럽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같이 가서 내는 거야.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신고서를 낼 때 매수인이 내기로 했는데 매수인은 그럼 자기가 신분증 내 보이고 신고서를 내면 되죠. 그럼 이때 계약서 사본 같은 걸 첨부하나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만 내면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들이 요구하죠. 그래서 신고서만 내면 원칙이에요. 그럼 쌍방 직거래했는데 매도인이 만약에 여기다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다. 그럼 매수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이때 단독 신고하는 자는 신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와 계약사본을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때 이 사유서의 진위 여부를 담당 공무원은 확인해야 되고 신고 거부한 갑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신고 안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 중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다. 그럼 국가 등이 단독으로 여기다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리고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쌍방 직거래인데 이번엔 매수인이 내기로 했는데 방문 신고하는데 본인이 직접 못 가게 됐습니다. 기한은 닥쳤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킬 수 있겠죠. 이것이 신고서의 제출 대행이에요. 그럼 대행을 만약에 병이 한다. 그럼 병은 지 신분증 가져가고 내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되죠. 이때 위임장을 내는데 이 위임장에는 매수인이 지금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서명해요. 자필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필하고 이자에게 위임한다 하고 서명을 해요. 하고 여기에 뭐가 첨부되느냐.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돼야 돼요. 그러면 신분증이라는 것은 주민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여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관서에 내는 위임장은 전부 다 자필 서명에 신분증 사본만 내면 돼요. 아셨죠?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임의수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위임을 해가지고 대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전자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제출 대행을 이거는 허용하지 않아요. 방문 신고할 때만 제출 대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게 직거래였고요. 그럼 이제 중개거래.
이 개공 A의 사무소에서 토지에 대한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신고 들어가는데 이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소유는 역시 서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장을 우리는 신고관청이라 부르고 있죠. 그럼 미추홀구청장이에요. 이자는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면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 우리 뭐라 부릅니까? 등록관청이라 불러요. 등록관청. 그래서 이게 종전에는요. 등록관청인지 신고관청인지 엄청 이거 잘 물었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이걸 바꿔서 냈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신고관청에. 누가 해야 됩니까? A가. 그래서 개공 A가 신고관청에다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는 거죠. 안 하면 500만 원을 들어요. 그럼 역시 개공도 신고서를 씁니다. 그럼 이 신고서의 개공 A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이때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입니다.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당사자는 아예 신고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공만이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그럼 역시 제출 방식은 방문신고와 전자신고 방식이 있을 테고요. 전자신고는 똑같고요. 방문신고는 그럼 개공이 서구를 출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분증 내보이고 내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개공이 스님하고 약속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죠. 이때 개공을 방문신고할 때 대행이 가능한 자는 누구에 하나느냐? 수공사에 하나입니다. 그럼 중개보증은 대행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수공은 개공에 잡힌 서명한 위임장과 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느냐? 임제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공은 그냥 신고서 덜렁덜렁 들고 가서 지 신분증 내보이고 내가 수공이다 하면서 내고 오면 됩니다. 그럼 이 서구청장이 이 수공이 개공 A의 수공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출구청장한테 통화하거나 아니면 협회에다 조회하면 되죠? 협회 명단도 통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공은 개인을 대행하는 자와 차이가 있죠, 지금. 이 서류를 안 낸다는 거죠? 예. 그럼 내가 이 얘기 했나? 누가 질문 이거 했다고? 그럼 소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요? 직접 가야 되는데 본인이 격리당했어, 지금. 개공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자신고. 전자신고도 못하다. 격리당한데 컴퓨터가 없어. 격리장소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대비하면서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느냐, 그걸 엿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소공이 대행을 할 때, 보조는 대행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소공이 대행을 할 때 본인이 못 가게 생겼으면, 소공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위임장 주란 얘기지. 맞죠? 소공은 위임장 없이 바로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고, 근데 그런 건 시험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실무적으로 일단 난 소공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공동중개실은 당연히 관여기용이 공동으로 이제 신고 들어가야 돼요. 공동으로.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따져봤고요. 이제 뭘 볼 거냐면, 그러면 이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인데, 전자문서 방문신고 방식이 이용되고 있고, 방문신고할 때만 제출대행이 허용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소공사가 개공을 대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신고서에 한 다음에 중개거래는 개공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 제출을 1인이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신고자는 신분증을 무조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사본 같은 건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당사자는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 자체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개공만이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했다. 이게 전자신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죠. 그래갖고 아날로그 문서로 쓰지 않고 도장을 안 찍고 직접 컴퓨터로다가 이거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전자계약인데, 이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법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아주 헷갈려 죽겠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걸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때 이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전자계약은 자동적으로 신고한 걸로 간주해버려요. 전자계약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류를 내는데, 자금조달계획과 법인이 거래했다.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법인은 법인의 등기 현황과 그 상대방이 이무인재벌을 신고하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서류를 내냐면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죠. 여기다가 법인의 등기 현황과 그 상대방의 이무인지 여부를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있다고 그랬죠. 이거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내야 되고요. 법인은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도 내야 되죠.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가 있어요. 이 서식이 있죠. 그 다음에 투기과일주기였다면 자금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내야 되죠.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서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계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이거는 법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죠. 이건 공동 작성이 아니에요. 맞죠? 신고서에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단독으로 매수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건 법인이 작성해야 되잖아요. 자금조달계획도 매수인이 작성해야 되죠, 이거. 그러니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럼 이것을 매도인한테 내부이기가 싫다, 이 서류를. 내부이기가 싫으면 본인이 직접 낼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내야 됩니다. 30일 내에 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 매도인이 신고서를 내게 돼 있다. 그러면 또는 개공이 낸다. 그러면 이들에게 줘야 되죠? 이 서류를. 맞잖아요? 줘야 되는데 이건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25일 내는 줘야 돼요. 며칠? 25일 내. 그래서 우리 과목의 유일한 25일이 이건데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 지금 374쪽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지출한 말 있죠? 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만 두세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여기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맞죠? 이걸 30일 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했어요. 단독이죠. 그 다음에 이거 본인이 직접 낸다. 그럼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내에 내라고요? 30일 내. 만약에 신고하려는 자에게 이걸 준다면 며칠 내주라고요? 25일 내. 만약에 이때까지 안 줬다. 그러면 이때는 25일 내 안 주면은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감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기억만 해 두시고요.